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암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할 때 이게 암성 통증인지 암성 통증이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진짜로 이게 암성 통증이 맞다면 어떻게 통증을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제가 사실은 한 20년 전서부터 이제 의과대학 학생 때부터 봐왔던 그림인데 굉장히 오래된 그림입니다. 전통적인 WHO 3단계 진통제 사다리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렇게 통증이 이제 더 심해지는 이제 이런 단계에 따라서 진통제를 더 강한 걸 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NRS 1점부터 3점인 경우를 제일 이제 미약한 통증이다. 이런 경우는 비마약성 진통제, 진통보조제를 씁니다. 뭐 아스피린, 타이레놀 이런 약들이죠. 이제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4점에서 6점인데요. 자, 이런 경우는요. 약한 마약성 진통제, 드디어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약한 걸 써요. 코데인이나 트라마돌 같은 게 있겠죠. 세 번째 단계는 7점부터 10점까지 가장 이제 심한 통증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쓴다. 몰핀, 옥시코돈, 뭐 펜타닐 이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마약성 진통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약제들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과대학생 때부터 봐오던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방법은요, 사실은 조금 이제 올드 패션이고요. 최근 추천되는 통증 조절 방법은요, 가급적이면 마약성 진통제를 초기에 사용해서 빨리 통증을 가라앉히자. 이런 게 사실은 대세입니다. 환자분들한테 좀 아픈 거를 굳이 오래 끌고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빨리 통증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요거 그림이 조금 복잡할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약성 진통제를 어떻게 용량을 조절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자, 경구약이 있고 이제 주사약이 있는데 중등도 이상에서부터는 마약성 진통제를 쓴다라는 것이에요. 4점 이상부터는 속효성 경구용 이제 모르핀을 사용하는데요. 처음 사용하느냐 또는 이제 사용을 이미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처음 사용하고 있으면 속효성 경구용 몰핀을 사용하게 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면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양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경구용 몰핀은요, 속효성 경구용 몰핀을 투약하고 나서 한 60분 후에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4점에서 6점 정도로 약간 낮아졌으면 똑같은 양을 다시 반복을 해보고 그 다음에 0점부터 3점, 0점에서 3점까지 많이 감소했다. 그러면 두세 시간 후에 다시 재평가를 해도 되고요. 통증이 전혀 변하지 않거나 조금 더 심해졌어요. 그러면 용량을 2배로 올려야 됩니다. 이런 방법이 저희가 이제 의사들이 하는 방법이고요. 주사로 하는 이제 진통 조절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통증이 얼마나 경감됐느냐에 따라서 그 용량을 다시 쓰느냐 또는 용량을 2배로 올리느냐 이렇게 이제 조절하는 방법이고요.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 경구용은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주사제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15분 만에 다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걸 제가 그냥 어느 정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이 진통제를 처방을 받으시면은요, 이 배경 통증, 그 다음에 뭐 돌발성 통증, 이런 이제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배경 통증이란 영어로 말하면요, background pain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통증을 나타내는 어떤 물결입니다. 그런데 이 서방형 진통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요, 약물 농도가 쭉 올라가서 이렇게 통증을 억누르게 돼. 쭉 억누르면서 약효가 떨어질 때쯤 되면 또 다음 서방형 약물을 복용을 합니다. 그러면 또 약물 농도가 올라가서 통증을 또 가라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서방형 진통제의 작동 원리가 되겠고요. 백그라운드 페인, 배경 통증, 이런 백그라운드 페인은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용어, 이제 돌발 통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돌발 통증이라는 거는 영어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breakthrough pain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배경 통증을 서방형 진통제로 잘 조절하고 있는데 요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랄까요? 그 빙산처럼 바다에 빙산이 떠 있는 것처럼 딱 하나가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환자가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몸을 굽혔는데 갑자기 통증이 너무 심하게 왔어요. 이런 걸 이제 돌발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백그라운드 배경 통증과는 다릅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갑자기 튀어나오는 통증을 이제 돌발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통증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효성 진통제를 투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발 통증에는 속효성 진통제,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배경 통증에는 서방형 진통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이 통증약을 받을 때 이걸 구분하고 드셔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막 통증약을 드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 서방형 진통제에는 뭐가 있고 속효성 진통제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이름을 꼭 한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서방형 진통제는요,
규칙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이 배경 통증을 조절할 때는 그 약효가 떨어질 때쯤 또 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냥 생각날 때마다 먹는 약이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약효가 12시간, 최소한 12시간 이상 가는 것이고요. 어떤 약에 따라서는 72시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대표적인 서방형 진통제 이름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처방 받으시는 약들일 거고요. 물론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약 이름으로 처방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원리만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약을 처방을 받고 있는데 이거 서방형이니까 내가 어떻게 조절을 하면 되겠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타진이라고 하는 약은요, 먹는 약이고 하루에 2번 복용을 합니다. 자, 하루에 2번 복용을 한다는 얘기는요, 약효가 몇 시간 간다는 얘기죠? 12시간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니스타, 이것도 먹는 약이고요, 하루 한 번 복용하는 약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하루 한 번 먹는 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효가 24시간 보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펜타닐 패치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경구약이 아니고요, 어떤 피부에다 요 가슴팍이라든지 아니면 팔 이런 데다가 붙이는 약이에요. 이 약은요, 72시간 동안 약효가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72시간 마다 갈아서 붙이는 약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약효가 12시간 가는 약에서부터 72시간 가는 약도 있다. 근데 이 서방형 진통제는 한두 시간 가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방형 진통제를 한번 먹었다. 먹고 한 2시간 있다가 또 먹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서방형 진통제는 이렇게 긴 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약이다라고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속효성 진통제는요, 필요할 때만 먹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이렇게 진통제로 이제 통증이 잘 유지가 되다가 잔잔하게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빈산이 하나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속효성 진통제를 복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효성 진통제는요, 약효가 굉장히 짧아요. 2시간 내외밖에 지속이 되지 않고요. 하루에 4번까지 보통 복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통증 조절이 잘 안 되고 돌발성 통증이 너무 자주 나타나게 되면은요, 6번까지도 하루에 복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복용하게 되면 사실은 이 배경 통증을 조절하는 서방형 약을 조금 더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속효성 진통제는 너무 자주 복용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통증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효성 진통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국내에 나와 있는 약들을 한번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이알코돈, 이거 먹는 약이고요. 앱스트랄, 이거 설화정이고요. 혀 밑에 녹여서 먹는 약이라는 뜻이에요. 자, 인스타닐이라고 하는 약은요, 코 속에 이렇게 분무하는 약이고요. 액틱이라고 하는 약은요, 이 구강 내에 가만히 놓아두면 이제 잘 녹는 약입니다. 펜토라, 요거는 입 안에 볼에다가 이렇게 접촉을 하면 잘 녹는 약, 또는 이제 혀 밑에 녹이면 또 잘 녹는 약이에요. 이렇게 5가지 약이 있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사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 이제 이러한 약들을 여러분들이 다니는 병원에 다 비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2가지 또는 3가지만 아마 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약을 다 비치하는 병원은 별로 없어요. 어떤 약을 이제 복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이제 속효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돌발성 통증이 있을 때 나한테 맞는 약을 내가 이제 처방을 받아서 하루에 몇 회 이제 복용해서 돌발성 통증만 잘 억누를 수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 요 페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방형 진통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거나 또는 이제 붙이는 거는 붙여서 배경 통증을 우선적으로 다스리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통증의 어떤 조절 방법이 되겠고요. 속효성 진통제는 돌발 통증 시에만 복용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처방받은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진통제를 잘 보시면 여기에 서방형 진통제도 있을 것이고 속효성 진통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물론 이제 진료 시간에 제가 빨리 설명을 해드리지만 이렇게 또 막 아주 자세히 또 설명을 못하고 이제 그냥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빨리 설명을 해드리다 보면 환자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래서 서방형 진통제를 이거를 좀 여러 번 복용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속효성 진통제로만 통증을 잡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잘못 이해를 해서 이제 약을 잘못 복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원칙을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서방형 진통제로 배경 통증을 잡자, 이게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서방형 진통제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규칙적으로 복용한다. 2번째, 속효성 진통제로 돌발성 통증을 잡자. 이건 이제 속효성 진통제는 아프지 않으면 안 드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발성 통증이 있을 때만 속효성 진통제를 복용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피오이드 교대라는 게 있는데,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얘기는요, 마약성 진통제를 뜻하는 이제 영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피오이드 교대라는 얘기는 이제 한 가지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을 했는데, A라는 약을 복용했는데 그 약이 이제 나한테 잘 안 맞으면 B라는 약제를 복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이제 오피오이드 교대라고 하는데, 잘 안 맞는다라는 얘기는요, 첫 번째는 통증이 잘 조절이 안 된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2번째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약제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타진도 있고, 저니스타도 있고, 펜타닐 패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아이알코돈도 있고, 펜타닐,
뭐 액틱이라는 뭐 이런 이제 속효성 진통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약들이 이러한 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동등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A라는 약을 내가 뭐 10mg을 복용하면 B라는 약으로 바꿀 때는 15mg을 먹어야 이제 같은 용량이다. 이런 걸 이제 동등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항상 이 표를 뭐 외우지 못하면 이제 수첩에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보면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약을 조절할 때 이런 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약을 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조절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그런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입원하셨던 환자분들이 이제 통증이 잘 조절이 돼서 이제 퇴원할 때는 주사약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주사로 통증을 조절하다가 패치로 만약에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경구로 변경을 할 때 특히 뭐 패치로 변경을 하는 경우는 최소 이틀 전에는 변경을 해야 경구 또는 패치를 이틀 전에 변경을 해야 얼마나 조절이 잘 되는지를 충분히 이제 관찰을 하고 집에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거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진통제를 조금 꺼려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나를 알고 또 적을 알면 뭐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부작용은 변비. 자, 마약성 진통제가 장 운동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요즘에 나온 이제 타진이라고 하는 진통제에는 이 변비를 또 막는 성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타진은 사실은 변비는 잘 안 생기고요. 다른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을 할 때 변비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약성 진통제를 먹는데 변비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혹시 진통제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시고 변비약 좀 처방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과진정 졸림 증상 또는 이제 오심구토 이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제가 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진통제를 올리거나 또는 처음 투약을 할 때 졸리거나 너무 이제 많이 졸리거나 또는 이제 좀 오심 증상 또는 구토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대개 이제 이런 경우는요 마약성 진통제를 처음 투약을 할 때 또는 용량을 좀 올릴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나한테 좀 마약성 진통제가 좀 과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역시 이제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내가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혹시 이 마약성 진통제가 좀 과한 거 아닌가요?라고 이제 상의를 하시고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배뇨장애는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종종 생기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다른 이제 마약성 진통제로 교대를 시키거나 또는 이제 알파 차단제 이런 배뇨장애를 치료하는 약을 같이 복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호흡억제는요, 이 마약성 진통제 중에 가장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인데요. 사실은 이제 먹는 약을 할 때는 이런 정도까지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제 통증이 굉장히 심한 이제 중환자들이 마약을 쓸 때 주사제로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쓰겠죠. 근데 그런 환자분들은 어떤 이제 본인이 의사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면밀하게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마약성 진통제를 이제 주사를 주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에 이제 호흡이 좀 억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빨리 이거를 이제 간파를 해서 이 호흡 억제를 치료하는 이제 날록손이라는 약을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통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환자분들이 집에 가서 먹는 경구약이라든지 뭐 패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호흡억제까지 유발할 정도로는 굉장히 과량의 진통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뭐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부작용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아시고 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이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는 거지 이게 무서워서 약을 못 쓴다?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요약 첫 번째, 아프면 절대 참지 말자라는 것이 고요. 아플 때 반드시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암이 혹시 암성 통증인지 아닌지를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고민을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암이 혹시 나빠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건 아닌가 또 의사 선생님이 이제 고민을 하실 겁니다. 이걸 반드시 알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약성 진통제라고 여러분 꺼리칠 필요 없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세 번째,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중요한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방형 진통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거나 붙여서 배경 통증을 우선적으로 다스리자. 이게 기본입니다. 두 번째, 속효성 진통제는요, 돌발 통증 시에만 복용하자. 속효성 진통제로 모든 통증을 다 잡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돌발 통증이 있을 때만 복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